11월 FOMC 금리 결정이 대부분의 예상대로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이날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고 그 다음날 발표된 고용지표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로 국채 금리는 추가적인 내림세를 보여 4.5%까지 단기간에 급격히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5%였던 걸 생각하면 벌써 25bp씩 금리 인하를 두 번이나 한 효과처럼 시장 금리가 형성됐습니다. 2주 전인 10년물이 5%를 찍었을 때 이제 채권을 매수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다른 유튜브에 저도 지금 시기면 매수해 볼만한 시기라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바로 반박 댓글을 달며 지금 채권을 사도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어 위험하며 채권 금리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며 매수하지 말라는 반박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추가 댓글을 달며 5%를 찍은 지금 시점에선 사도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금리가 큰 폭으로 많이 내리자 그분이 올린 댓글은 스스로 삭제를 하셨는지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땐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다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할 시점이었고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는 그 말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로 굳이 글을 삭제할 필요까진 없었는데 아쉬움이 듭니다. 저도 그동안 금리의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번에 크게 내리자 일부 계약은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계약으로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보며 포지션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근의 금리 흐름을 설명했고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FOMC를 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를 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한경글로벌 마켓이나 연합뉴스 경제 또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의 연설을 동시통역까지 해주는 개인 유튜브 채널들까지 이런 수많은 채널들을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만 명은 되는 희한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남의 나라 통화 정책 발표하는 방송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좋은 현상인데 각종 물가나 경제 지표를 보거나 FOMC처럼 금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이벤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투자 방식도 매우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방송에 수천 명씩 보고 있는 채팅창을 보고 있자면 모두 주식이나 코인이 떡상하길 바라는 주식 코인 얘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천 명씩 보고 있는 다른 방송을 들어가도 온통 주식이나 코인 얘기뿐이죠. 이런 현상을 보고 이상하단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인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채권이나 금리 상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 주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죠. 물가나 고용지표, 실업률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물론 주식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에 변동을 주는 것은 채권과 금리입니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보는 거의 모든 지표들은 주식의 가격에 변동을 주는 지표라기보다 채권과 금리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 이벤트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코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더욱 이치에 안 맞는 일이고요. 물가가 높게 나오거나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연설하면 주식과 코인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자주 보니까 그게 투자의 정석인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순간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일 뿐이며 그게 단기적인 이상의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과 금리에는 앞서 말한 데이터들이 단기적인 이상의 추세를 형성하게 해주는 비교적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할 채권과 금리에 훨씬 유리한 데이터란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금리 결정이나 물가지표를 보고 주식과 코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훨씬 중요하면서 핵심 가치인 채권과 금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채권과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물가지표와 금리 결정을 보면서 채권과 금리에는 투자하지 않을까요? 금리 투자가 다른 원자재나 주식 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측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엄청난 변동성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사태로 유가가 130달러를 찍을 때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적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원유 재고는 그냥 매년 있었던 평균치 재고였습니다. 절대 적거나 부족하지 않았죠. 그냥 그런 이슈와 사태를 이용해서 원유 상방의 투기적 포지션이 일어났을 뿐인 거죠. 이와 반대로 금리 투자는 기준금리가 5%인데 투기적인 포지션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채권 금리가 8%, 9% 이렇게 뛸 일이 있을까요? 채권 시장은 원자재나 개별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규모가 다른 자산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투기적인 작전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요번에 10년 장기채가
5%까지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이런 게 위험한 거 아니냐고 또 물을 수도 있지만 10년 채권 금리가 5%까지 오른 게 이게 다른 주식이나 원자재가 폭락한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것일까요? 원래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것이며 이자율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다고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2년 채권 금리보단 5년 채권 금리가 더 높아야 되며 또 이보단 10년 채권 금리가 더 높아야 그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있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정상적인 보상이죠. 그런데 기준금리 5.5%보다도 한참 낮았고 2년물 5년물보다도 낮았던 심각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5.5%인데 10년 장기금리가 5%까지 뛴 것을 다른 원자재나 주식이 폭락한 것처럼 똑같이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죠. 또 안전자산인 줄 알았던 미국채에 투자했더니 미국 은행이 망했고 그래서 미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며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SBV 사태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통할 잘못된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FOMC를 보면서 느낀 사람들의 투자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